17번. 이 과거에는 맞을지 몰라도 판례는 영원하지 않다. 수강생 2명이 대법원 패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47분이거든요. 자, 57분에 만나겠습니다. 17번.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여신관리부에 은행에 한 7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1순위가 전세권이 5억 있어요. 전세권 5억 있습니다. 제가 신한은행에서 2순위로 5억이 있습니다. 낙찰이 6억 됐어요. 그럼 신한은행 배당이 얼마 받습니까? 1억 받는 거죠. 여기도 돈 들었겠으니까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세권자는 5억이 있는데 배당 요구엔 서류를 또 찾아보니까 전세권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돈을 빌려간 사채업자가 서류를 냈어요. 채권 양도를 받았대. 채권 양도. 사채업자가 5억을 빌려주고 뭐 4억을 줬든지 하고 이제 이렇게 서끼리 했겠죠. 자, 그 배당날이 됐어요. 제가 배당 일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 일반 채권이다. 나는 건저당이다, 건저당. 근데 일반 채권은 뒤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맞는 이야기네. 전세권자 같으면 당연히 5억을 주고 은행에 1억까지 맞는데, 그건 일반 채권을 받겠다. 못 받아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채업자가. 저도 이제 뭐, 은행에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보고도 뭐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배당 순서에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주장해갖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 이야기인데 부산에 아파트를 가 있는데 전세 돈을 3억 줬대요. 3억 주고 전입 확정했대요. 이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누가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 수강생이 돈을 빌릴 여러 2억 5천을 받고 네가 다 가져가라. 내 전세권 요거 전세 사무해놓은 거 내 채권 양도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뒤에 이 친구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3억 내놔라. 배당이 될까 안 될까? 뒤에 바로 건저당이 붙어 있는데 3억 뒤에 건저당이 있어요. 저축은행에서 3억이 있어요. 배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일반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잠깐 어쩌면 되느냐? 전세권도 이게 만약에 1순위 같으면 사채업자는 등기부에 1-1 이래야 돼요. 알겠어요?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MPL 할 때 그렇잖아. MPL 채권 넘기고 사고 팔 때도 1순위가 있으면 1-1 건저당권 이전 확정 채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저끼리 주고 받고 뭐 채권의 양도 이거는 너끼리 아니고 대외적으로서는 이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둘 다 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도 네가 전세돈 3억 있으니까 내가 2억 5천 네가 주면은 그거 다 내한테 주는 걸 하고 그럼 가져가라. 그거 서로 저거가 뭐 공정하고 짜고 뭐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2억 5천 이제 그 돈 빌린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이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럼 끝나빈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배당에서는 아주 좀 고급 문제입니다. 고급 문제인데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여신관리부에서 배당을 수시로 받아러 가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과거에는 판례가 맞을지 뭐 영원한 판례는 없어요. 시간이 변하면은 뭐 벌써 바뀝니다. 그러고 그 판례 보니까 법을 개정했네. 주임법에 세입자한테 조금 그 만들 때 부족한 게 있었네. 그럼 법을 개정해 뺍니다. 그럼 뭐 옛날 구닥다리 판례를 가지고 뒤다 본 사람 뭐 낙찰 받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법을 개정했으니까 그럼 그 법에서 요 판례에서 허점을 법에서 보완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 법을 판례 가지고 따지보고 이게 맞다 크고 막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돈을 소송해서 패소했다. 우리 수강생 2명 다. 자, 그런 사건 한번 봅니다. 자, 전세권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게냐 그러면은 판례는 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례를 봅니다. 사례 보면 07-11477 봅니다. 뒤에 넘어왔습니다. 18번 보면은 18번 거 한번 봅니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세 가지가 같은 날이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배당 매수 전세 보증금이 있어도 못 받고 인도 명령이 돼서 쫓겨나갔습니다. 옛날 판례는 무슨 말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07-11-477 보면은 그 보면은 전세권 일자하고 전입 확정 일자 똑같다 틀리다? 똑같죠? 이럴 경우에 5,500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가 예로 낙찰이 3,000되고 2,000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 옛날에 대박 물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됐는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이 사람은 두 가지 방패를 가지고 있네. 하나가 밑에 쓰러져도 뒤에 거를 가만히 보면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2,500원 낙찰을 물어낸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겁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07-11-477 이해 갑니까? 자, 대구 동구에 빌라입니다. 빌라가 있는데 뭐 6,500 쭉 됩니다. 2,700. 옛날에는 이런 걸 받으라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최 씨가 전입 확정도 하고 5,500 주고 그 바쁜 와중에 이사도 하고 동사무소 가고 또 법무사 불러서 전세권까지도 5,500 했습니다. 5,500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게 5,500짜리가 이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낙찰이 3,000에 됐다 이렇게 하면은 2,500은 모자라죠. 모자라는 게 인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 전세권자가 지가 경매를 넣었으면은 예로 지가 이렇게 경매를 넣었으면은 요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로 본다. 말소 기준 등기. 지가 경매 넣었죠. 최저 경매 넣었잖아 지금. 넣었고 이리 됐을 때는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에 해당되는 전입일자가 똑같이 했더라도 요거는 다음날 0시니까 10월 11일 날 24시고 10월 12일 날 0시가 되기 때문에 다음날에 전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도 명령 대상이 된다. 여러 3천만 원 팔렸으면 묻고 떠지고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니다. 아니고 이 사람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무기하고 전입 확정하는 무기를 두 개를 가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건전항 2006년 1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전입을 했으면은 이게 전입이 같거나 늦더라도 이 날짜보다는 조금 빠르게 2006년 1월 10일 날로 이게 2006년 1월 10일이라도 요거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례 입장은 이해가시죠? 무기가 몇 개 있다고요? 세입자 두 개 있으니까 지가 유리한 걸 다 쓰면 된다 이렇게 판례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판례는 무조건 같은 날이면은 나가라 이랬어요. 그럼 그것도 옛날에 대법관들이 3명이 도장을 다 찍었어요. 옛날에는. 그 막강한 거죠. 그래 한 건데 이제 판례가 뒤에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라도 지금 옛날에는 인도 명령 대상자가 됐는데 지금 전세권 보면요. 요 보면은 이제 됐는데 밑에 요 판례가 생기면서 2010 여기 생기면서 아니다. 무기가 두 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죠? 이해는 가시죠? 무기 두 개다. 안전장치 해놓은 거지. 자기의 전세권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전세권이고 이지 그거를 말소기준 등기를 해서 내가 소멸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 이중장치를 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게 인수가 맞느냐? 인수가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2008년도 328 결정에서는 이게 2심에 보면은 판사가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낙찰자한테 세입자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3명이 다 도장 찍었어요. 그 대법원 가서도 심리 불속행 기각 이게 뭡니까? 2심의 사건을 그대로 맞다 이야기입니다. 심리 불속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가 바뀝니다. 어떤 판례로 바뀌느냐? 요 보면 옛날 판례 나죠. 쭉 보면은 우선 변제권을 소멸했다.
그래서 피신청인 세입자는 낙찰자한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줬어요. 이게 줬는데 요게 이제 2년 지나서 2008년은 그래 됐고 2010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니다. 그죠?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의 매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전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적극. 여기 뭡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과 더불어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자 이런 건 아니다. 주임법상의 전입확정의 그 막강 권리하고 전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지 대체하려고 한 건 아니다 야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대항력 내에서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등등 고려하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 소멸됐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항력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를 승인한다. 자, 여기 바뀌면서 제가 요것 때문에 동영상을 한 7개를 다시 굽었습니다. 다시 교체를 했어요.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엉터리 판례가 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를 다 판례를 또 바꿔갖고 한 7개를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빽빽빽빽 하고 다시 또 굽어가지고 교체를 다 시켰습니다. 시켰고 교재 나갈 때도 전부 다 옛날 거는 다 꺼가지고 중간에 꺼가지고 다 보기식으로 해놨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요, 부산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의 날짜가 어떻습니까? 전세권하고 전입하고 확정자 갖고 전입일자가 며칠 넣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매를 당해도 다 인수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 예상배당법 보면 됩니다. 보당표에 인수 금액이 무엇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판례가 다 반영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배당표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시하지 마시고 예상배당표가 인수라고 금액이 몇 천만 나오면은 저거는 있는구나. 그걸 또 옛날 판례 보고 저거 구도 옥션 쟤들 옥션은 저거 와지라노 저거 전산이 엉터리고 개발도 안 해가지고 그거는 중간에 판례가 막 바뀐 거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상임부터 그런 게 있었죠.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금액이 10억이라도 대항력을 가진다.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런 게 막 법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은행 같은 경우 15억씩 전세 주는데 사업자 등록했을 때 대항력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2015년 5월 13일에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조금 손해 간다 싶은 거는 작법을 개정을 시키면서 옛날 판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거를 자꾸 이게 이제 작업하려면 법은 작업하려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옛날에 10년 전 우리 배울 때는 무슨 소리고 다 인도 매니인데 그러면은 옛날에 하죠. 뭔 소리고 판사 3명 도랑 다 찍어놨니 이거 안 보나 이거 그죠? 이렇게 하죠. 판사 3명 도랑 다 찍었는데 인도 명령이라고 니 안 보나 이거 판사 3명 이 사람들 나는 꼭안거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그거 이런 이야기는 법은 몰라서 그래. 중간에 바뀌는 몰라서 그래. 그 당시는 맞아. 옛날 당시는. 지금은 안 맞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였나 하면은, 그래서 이제 20번에 보면요.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낙찰 받았어요. 똑같죠? 6월 30일에 똑같습니다. 2억 2천을 줬어요. 낙찰 받았어요. 1억 2,100에. 받았는데 한 1억 싸게 샀어요. 이거를. 쌌는데, 19에 5200.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부분까지 가서 진 사건이 요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하면 거제시 장평로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 해갖고 이게 이제 1억 2,100에 수강생 날짜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경매 고수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전세가 2억 2천인데 2억 2천은 날짜가 똑같습니다. 6월 30일 전세권도 똑같아요. 똑같죠? 6월 30일에 2억 2천 주고 전입 확정도 6월 30일이고 똑같습니다.
그러고 경매도 이 세입자가 또 경매 넣습니다. 그죠? 2억 2천 주고 지가 전세권 했으니까 전세권자가 쉬운 건 뭡니까? 돈 안 줘? 바로 경매 닦아있습니다. 전세권 안 했으면은 지금에는 신청하고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해야 되지만은 전세권은 전세권자로서 바로 경매를 바로 신청하시죠. 은행도 맞아요. 은행도 건전한 설정하고 바로 경매 닦아있잖아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경매 넣었어요. 자, 이런 경우 옛날에는 어쨌다고요? 이런 경우에 2억 2천 날짜가 똑같다.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인도 명령이라고 나가라 해요. 예를 1억에 팔리면은 1억 2천 못 받고 나가라 해요. 그럼 낙찰 입장은 대박 아닙니까? 지금 바뀌어서 뭐라고요? 대항력이 있다. 미배당 부정,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예상배당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야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판례를 가지고, 저거는 인도 명령대로 옛날 판했잖아. 판사 3명 도랑 찍었잖아. 그거를 이제 옛날에 책에 보고, 책을 옛날 거를 보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낙찰 받았는데, 그럼 1억 2,100에 낙찰 받고, 손실이 크죠? 그죠? 큽니다. 2억 2천짜리 전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소송을 합니다. 대법원까지. 자, 1억 900, 1억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소송했는데, 결국 졌어요. 아까 이제 2010만 900 결정 하는 거. 무기가 2개다 이 말이죠. 대법원에서. 그래 얘기하면서 졌는데, 그래서 이제 1억을 물게 생겼는데, 다행히, 이래 샀는데 이 가격이 한 2억 2천 가버렸어요. 올라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막 올랐죠. 올라가지고, 다행히, 별 손해를 안 보고 막 빠져버렸어.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 지금 같으면은 이제 완전 1억을 갖다 주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 2, 3년 전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때 다행히 무산이 됐다. 하여튼 지금, 요런 경우에는, 자, 잘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가압류되기 전에 전입이 들어오면 됩니다. 가압류되기 전에 2018년 10월 15일 이전에만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이 날짜가 그 전에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가압류보다 늦게 들어왔다. 이거보다 하루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건 안 되지만은 가압류나 그다음에 건저당이나 이런 거보다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기 2개 다 유효한 겁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번 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면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 가서 졌습니다. 수강생이 지고 결국은 여기 이제 사건은 없죠. 결정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지 가지고 손해가 갔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더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뭐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새 많이, 자, 방금 한 거는 요겁니다. 17번에 1번 사례입니다. 전세권 사례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해서 개정된 것도 모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다툼해서 낙찰자가 패소한. 요것도 그래. 이 판례만 2010년 판례만 자꾸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이길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조금 법에 미비가 있다라고 주인분을 바꿉니다. 3조의 1을 바꿔가지고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제 이런 조항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0년 판례가 좀 흠결이 있어서 요 법을 개정했으면은 요게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2010년 법을 개정했는데 불구하고 2010년 판례 가지고 재판부 가서 지금 가서 무슨 소리 합니까? 재판부 옛날에 판례 보세요. 이래 해도 그건 안 된다. 그때 그걸 잘못된 거를 법을 개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옛날 구닥다리 팔려가지고 자꾸 법원에 가서 지금 2023년도인데 지금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하면은 대법원에서 웃는다 안 웃는다? 웃겠죠? 자, 그래 결론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금 요거 한번 봅니다. 여기에 요 보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21번입니다. 21번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건입니다. 21번 찾았습니까? 자, 21번. 그 당시에는 맞을지 몰라도 대법원 판례는 수시로 변한다.
아래 판례를 믿고 향후 유사한 물건 납치받으면 큰일이다 해놨습니다. 양천구에 여기 보면은 07-17380인데 2억 1900에 낙찰됩니다. 2억 1900에 낙찰돼 가지고 그때 이 원고가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이고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가 일이 있는데 이 싸움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판결을 놓나 하면은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되고 볼 수 있느냐? 이 무슨 말인가 지금? 소극하는 건 뭡니까?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 분리해서 임차권을 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사건에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전세가 1억 8천이 있는데 있고 이전됩니다. 이전되고 설정이 되고 막 그래요. 되는데 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보증공사인데 양수한 사람이 요거를 양수한 사람이 우선 채권 양수인 예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한께는 없다 이래 됩니다. 없다 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8천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도시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서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주택자금 대출을 해더라 하면 대출 해주가 안 해줄까? 안 해주죠. 그럼 법을 개정시켜야 되겠죠. 금융기한에 승계할 수 있도록 그죠? 금융기한에 예로 8천에 전입확정에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이래서 보증을 서주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 못하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욕탕 사건 얘기했죠. 그러고 전세 우리 세입자 그거를 사채 샀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부기등기를 안 하면은 건전항을 하든지 확정일자 보고는 안 된다. 그거를 그래서 요 판례를 보면은 안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못해. 앞으로 주택대출 못 나간다. 김해들 앞이 뭐 큰일 나니까 그죠? 그 양수가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양수가 안 되니까 못 하겠다. 이러니까 법을 알았다. 법을 바꿔줄게.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 그 전에 보면은 이건 이제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법을 20번 봅니다. 20번에 위 대법원 판례의 개정을 위해서 신설됩니다. 2013년 8월 달에 이거는 2010년도 판례고 그죠? 2010년도 판례 이게 좀 뭐가 문제있다. 이래가지고 법을 바꿉니다. 법을 신설인데 3조의 2를 보면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3년 8일 법을 개정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막 해주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세입자 받는 거 그대로 저가 가오는데 요새 뭔께는 막 양수를 하죠. 승계한다, 양수한다 해갖고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막 대출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보증 사건이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지금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막 때린 게 있어. 3천까지 떨어졌어. 강서구에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옛날 판례를 보고 이거는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내가 3천에 받으면은 이게 세입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한 1억 7천 정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없다? 무리가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2억짜리가 3,700에 떨어지더라도 2억 700짜리가 3,700이면 한 1억 7천 차이 나죠. 그러면 3,700 낙찰 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되겠느냐고. 2억짜리가 받아갈 수 있도록, 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다 개정해 놨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 법을 무시하고 옛날 구닥다리 판례를 가지고 저 주택공사 저 배당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싸우면서 뭐 이겼을까 졌을까? 짓다 말입니다. 근데 요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수십 명이. 그럼 누가 부추기느냐?
옛날 구닥다리 판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구닥다리 판례를. 옛날에 2010년도 요 판례를 2013년도에 8월달에 벌써 개정이 되어 있는데 승계를 하도록 개정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꺼내면서 자 주임법상의 웃음을 가진 임차인이 확정일자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러면서 너가 3천에 사면은 2억짜리 요거를 전세가 2억이라도 그럼 1억 7천 싸게 샀으니까 너 1억 7천 버리니까 내한테 맡기면은 예로 변호사 보수를 뭐 500이나 1000만 원 주면은 내가 다 이겼어. 그럼 너는 1억 7천 버리고 나는 이제 수임료 받고 그죠? 그럼 한 1억 7천 버렸으니까 너는 거기에서 10% 주기를 한다. 지금 500 내고 나중에 이긴 것서 한 1억 7천 정도 버렸으니까 그것서 1,700만 원 별도로 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라. 그럼 그것도 혹 해가지고 아이고 변호사님이 판례 좋은 거 찾아오셨네 이라고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3,700에 이겼을까 졌을까? 졌다. 증거는 뭐냐 하면은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를 읽어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쭉 보면 있는데 어떤 판례냐 하면요. 자, 24번, 25번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몇 줄만 보자. 자, 그럼 이 사건이 뭐냐 하면요. 일단은 18회 8610만 보입니다. 18회 8610. 자, 한번 다시 봅니다. 자, 강서구에 화곡동의 오피스텔 14평입니다. 14평. 좀 평수는 뭐 괜찮아요. 적당하게 뭐 됩니다. 강서 화곡동에. 자, 2억 2천짜리가 3,700에 떨어지니까 요때 투자를 합니다. 요때 여러분 낙찰 받아요. 그때 낙찰을 받기 싫은데,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억 1,000짜리에 임차인이 있는데, 요게 임차인이 있고, 자, 잘 봅시다. 2억 1,000짜리에 임차인이 있는데, 은행보다도 전입 확정이 빠르다. 자, 전입은 빠르죠? 확정은 늦죠? 근데 이게 2억 1,000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요건 남편이고, 요거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건장 해놨어요. 요렇게. 내용 같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 금액이 똑같죠? 요 2억 1,000, 2억 1,000 있죠? 그럼 요거는 전세권 안 하고 희한하게 또 건전항을 하긴 했어요. 했지만은 답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항이나 전세권이나. 자, 보통 은행에도 보통 그 점포를 개발할 때, 지점을 낼 때 10억 전세 돈을 주면요, 건전항합니다. 주로 전세권 잘 안 해요. 보통 건전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 요것도 이 세입자도 이상하게 남편, 배우자 부인 명의로 건전항을 하고 남편 명의로 세대주가 높으니까 세대주가 남편이죠, 보통. 세대원이 부인이고, 뭐, 처자, 노잖아요. 본인, 처자, 노이기 때문에 이제 김성훈 씨 남편인데 남편 명의로 전입 확정을 하고, 그죠? 전입 확정을 하고, 그 날짜에, 조금 며칠 뒤에 전입부터 하고, 2억 1,000 주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건전항도 하고, 배우자 명의로 하고, 확정일자를 찍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간에 연계가 돼요. 자, 이런 경우에 횟수가 지금 3,800에 낮춰졌으니까 많이 모자라죠.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예상 배당표 되면은 요게 인수가 이것도 잘못된 것이 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2억 1,000 받았고 요게 1억 한 7천 정도 못 받았어요. 결국은 세입자 못 받았는데 요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옛날 판례를 보고 2010년 그걸 판례를 보고 아니다. 그거 저녁에 양수 못 한다. 그죠? 세입자 거를
돈 빌려준 뭐 보증해 이거는 채권 승계 안 됐다. 옛날 구닥다리 팔려보고 얘기하는 거 2010년도 팔려보고 했는데 결국은 대부분 가니까 아니다. 중간에 법이 개정됐다. 너가 이야기하는 거는 2010년이고 2013년에 법을 개정시켰다.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승계를 한다. 시켰기 때문에 이건 인수가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생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수강생이 이제 요거 당했는데 결론이 이럴 것 같아요. 당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2억 천을 주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2억 천하고 경매비용 한 500만 하고 그러면 2억 1,500이 되는데 자 요거 2억 1,500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전용이 14평인데 응? 어때요? 내가 볼 때 팔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상 가격이 그동안 좀 오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자부지간 막 그 정도는 크게 손해 안 보고 막 그래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주면은 다행이다. 그럼 만약에 지금 시세가 한 1억 한 7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돈이 문제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2억 1,500인데 1억 실증 것도 뭐 한 4,500 모자라죠? 모자란다. 그래서 내 변호사가 내가 지면은 내 변호사 받은 건 내줄게. 500만 하고 내 뒤에 10% 받은 건 내가 무시할게. 500도 내주고. 그 얘기입니다. 너무 변호사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원장님을 믿으면 더 좋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은행에서 보면요. 소송을 담당하는 이 송무팀이 있어요. 송무팀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다 법대 출신이거든요. 몇 사람 보면은 금융권에 대한 소송은 다 압니다. 대부분 다. 딴 거는 전반적으로 몰라도 5% 안에 대한 금융기관에 관련된 소송은 오히려 변호사가 더 많아요. 왜냐, 그러면 맨날 그거만 보고 뭐 하니까. 유치권이고 뭐고 맨날 그거만 막 파헤치 삐니까 막 구석구도 합니다. 아는데 변호사는 대부분이 넓게 알죠. 넓게 전반 형사, 민사, 뭐 가사, 뭐 이렇게 이혼까지 막 이렇게 한 사람 가보면 다 합니다. 이혼도, 내가 담당입니다. 그죠? 이혼 내 전문입니다. 형사? 예, 내가 형사 사건 맡다니 합니다. 민사? 예, 민사 다 합니다. 이런데 두루두루 아는 거 변호사고, 이제 특정한 회사에 예를 들어 뭐 은행의 송무과, 예신관리의 송무팀 가면은 맨날 이제 이런 거, 소송만 맨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요거는 변호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2010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건 2013년에 법이 개정돼 버렸고, 됐는데 자기가 맞다고 했는데 그건 틀렸다 해갖고 지금 깨졌습니다. 이게 요 법이 주임법의 3조의 2 여기 있죠. 금융기관이 그죠. 금융기관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그죠? 신설해놨죠.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느끼면 된다. 그래서 법을 너무 뭐 평생 그 법이 유효하다. 그리 보기 어렵고요. 나머지 이제 상시 보시면 보세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목욕탕에서 전세권 5억을 해놨는데 내 사채업자라. 절마가 5억이 제가 전세권 1순위인데 내한테 4억에 팔겠다. 그럴 때는 부기등 깨야 돼. 1-1. 이렇게 해야 되지. 채권, 확정 채권 공정받고 양도증서 받고 뭐 짜다리 받고 그거는 지하고 내하고 이야기고. 알겠죠? 대외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세 돈을 3억인데 내가 2억 주고 지가 능가락해. 돈이 급해서. 2억이나 2억 5천 주고. 나 사고 싶어. 돈이 있으니까. 3억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배당 때는 무시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이런 게 있더라. 누가 설정을 3,500 빌려주고 5천만 원 설정해 놨는데 요거를 투자를 하래. 일부씩 준다고. 일부. 12%.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설정에 1순위 설정을 저 아파트에 딱 그것밖에 없는데 5천만 원 설정했는데 3,000원 빌리고 5천 설정한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1순위 1-1로 그 사람 건전한 건자가 없어지고 내 이름을 올려주면은 빌려주라. 그래 안 하고 그냥 투자 뭐 약정세 가지고 3,500 일부 주구만 하겠네. 인천에서 전화 온 거예요. 기가 속게돼가지고 해도 됩니까? No. 1-1로 받아라. 건전한 거 이전을 받아라.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하다.
분명히 안 해줄 거다. 그럼 그 사람이 이럽니다. 여러 어느 아파트에 1순위로 지가 5천을 설정해놨어요. 돈 3천 빌리려고. 일부 받는 걸 해서 해놨습니다. 이거를 투자 약정서 해갖고 100명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3,500 투자하면은 매달 일부 준다. 설정에 다른 건 없고 소유자 갖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지원자 뿌면 되는데 지원자 뿌이냐? 내가 볼 때는 50명, 나중에 보면 100명 됩니다. 그러면 3,500 지는 투자하고 그 많은 나쁜 놈은 투자하고 10명이면 3억 5천이죠. 100명 뭡니까? 35이죠. 뻥 터져갖고 캄보디아 갚입니다. 35 들고. 그럼 신문 나와요. 100명이 사기당했다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꼬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하여튼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판례가 또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그건 너무 옛날 구닥다리 판례를 믿지 마라. 얘기하고 싶어요. 자, 25번. 메트로시티. 자, 요게 20일에 10482를 봅니다. 이 메트로시티에 이게 보면은 낙찰됩니다. 그죠? 옵스테일인데 맞나? 아닌데. 응? 사건으로 왜 되죠? 21 10 481 자, 여기 봅니다. 메트로시티. 우리 창원의 유명한 아파트죠. 자, 전용 30평에 뭡니까 이거? 띠 있죠? 그 띠인 큰 이유는 높게 들어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83%에 들어갔는데 높다. 낙찰 받고 보니까 높다. 그래서 10% 뛰는 게 맞다. 결국은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이제 이때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 이겁니다. 이제 질문 요지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설정을 보면은 은행에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BNK 저축은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강제금이 돼요.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BNK 저축은에서 왜 이 이중경매 넣어줄까? 여기서 왜 넣어줄까? 누가 예로 돈 빌려주고 박 씨가 판결문 가지고 경매 넣습니다. 1순위, 2순위를 있는데 불구하고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요거 두 개 합친 것보다 낮아져 버리면은 예로 한 8억, 9억 대는 경매가 잘 진행이 돼요. 5억 떨어지면 법원에서 경매 진행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앞집 두 개를 지금 커버를 못 하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가 돼버리면은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를 취소 기각시킵니다. 자, 그래서 BNK 저축은행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중으로 경매를 넣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억 9,500까지 떨어져야 안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알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중복 경매, 이중 경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실무상으로. 일 안 하면은 보통, 요거 설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람 힘이 없어요. 그죠? 3순위가 경매 신청하는 거죠. 2순위까지 주고도 남는 게 있어야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금액이 이제 이럴 때는 BNK에서 이중 경매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6,400만 원 이게 포기한 사람은 좀 그렇죠. 사실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마음이. 그 지금은 입찰하는 걸 조심해 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경우 6,500. 자, 6,500원 원장님하고 소주 통수료 몇 번 먹노? 10만짜리. 650번. 왔다. 한 100년은 만나야 되겠다. 그죠? 650만. 자, 그 돈을 날린 겁니다. 10원도 못 쓰고. 내가 수표 끊어간 거.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재수강하러 가는 것도 뭐 2달을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수련대, 빨리 원장님 안 끝나고 뭐 자꾸 이야기 하지만은 2달 해갖고 경매를 마스터하기 힘듭니다. 경매, 공매, MPL까지. 그래서 한 1년 수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물때 말 때 이렇게 강의를 수강을 들어야지 또 시기 지나면 못 듣습니다. 듣지도 쉽지 않아요. 자, 26번. 그 다음에 이거 물어봐요.
땅만 놓았다. 법지권, 분상권, 이 건물하고 싸움을 우짜면 되느냐 이게 물어보는데, 자, 이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죠? 허가는 이날이고, 허가는 8월달이고, 착공은 그 다음에 1월달인데 설정은 중간에 낀 게 있습니다. 건조당이. 이런 경우 착공됐는데 이 건물은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내 땅을 낮춰받을 건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때요? 자, 다시. 허가일자는 8월달이고 설정은 12월달이고 땅에 그 다음에 건물은 착공은 그 다음 1월달에 착공이 들어갔고, 자, 이런 경우에 땅을 낙찰받으면은 이 법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하면은 철거, 성립 안 하면은 존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건물은 존치한다, 철거 대상이다. 허가나고 설정은 뒤에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이 한 달 뒤에 착공이 돼서 이런 경우 건물 철거다, 철거 아니다. 철거입니다. 철거이. 근데 허가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허수예요. 허수고 설정을 했는데 맨 땅에 설정을 해놨는데 은행에서 설정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사진 다 있습니다.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설정에 그 땅 담보 잡을 때는 전혀 건물이 없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경매 때 본 게는 건물이 있어. 땅만 나왔어. 그러면 땅만 왜 받을까? 응?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제 땅이 있는데 65평인데 건물은 빠지고 여기에 있는 땅을 경매한대. 땅에 경매하는데 여기에 이제 땅의 설정은 신입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고 허가는 한 달 전에 허가 났고 설정하고 한 달 뒤에 착공이 되고 착공되고. 자, 그럼 건물 이거는 낙찰 받으면은 건물은 철거냐 존치냐? 철거입니다. 자, 다시 설정을 했는데 건조당 설정했는데 뒤에 착공했다. 이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알겠어요? 건조하기 전에 착공이 들어갔다. 한 달 뒤에 설정이 됐는데 똑같은 사람이더라. 이게 건축주나 다 똑같더라. 그러면 존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거다. 그 답을 좀 우리 평생회원 1년 수강하신 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조용한 공개 되는가 떨어지는 공개인데 조용할 때는 뭐라고요? 떨어졌다. 5억 2,900인데 막 이랬었든지 뭐 자부시간 이거 차이 얼마 나죠? 얼마 차이 나노? 70만 차이가 아니다. 120만 차이네. 120만 그죠? 2등의 사람은 참 많이 아프겠다. 그죠? 좀 더 쓸 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입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중요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존치가 되면은 그만 찌르어 봐야 되거든. 평생 동안. 그죠? 한 3일 동안 찌르어 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다고 해보면. 우리 경매는 그래갖고 야, 니 철거네. 야, 이게 너 보기에는 10억 돈 들였네. 이게 10억 들인 거니 철거니까 내가 막 2억 정도 붙여주면은 내가 넘가줄게. 그래서 2억 먹고 빨리 나와요. 고수들. 무슨 말이죠? 돈 있는 고수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대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100% 돈을 넣는 고수는 낙찰받고 건물자와 협의하는 겁니다. 야, 니 철거 대상이네. 그래서 15억 들었다 하는데 그 아깝지? 15억 주고 또 철거하려고 했겠네. 그럼 내 땅을 한 2억 막 붙일 테니까 막 사라. 그럼 건물집에서는 오케이. 그래갖고 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더럽더라도. 지도 떨어지니까. 건물지도 떨어진 거예요. 3등 4등인 거예요. 자기도. 그럴 때 사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7번. 자, 이거를 물어봐요. 원장님, 내 아는 박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학 박사고, 아는 박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안다고.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이 김씨인데, 7,500을 줬는데, 이 배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발송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22에 3683을 보면요. 22에 3683 봅니다. 그런 거는 손님이 오면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권리 분석 상담 수수료니까. 아시겠어요? 50만 원 내놔라 하면은 저거 줘야 됩니다. 좀 깎아 돌아가. 그건 깎는 건 좀 별개로 하고. 일단은 50만 원까지. 자, 우리 상가 중개하면 몇 프로인 것도? 0.9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매수시장 입찰 대행도 이제 상담할 때는 50만 원이 기본입니다. 50만 원에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그냥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좀 그렇죠. 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많아요. 다가구 많은데 요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여기 김씨가 7,500이다. 여기 있네. 7,500. 이 사람 물어보는 게 이 사람. 받냐 안 받냐? 자,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많아요. 그럼 어디가 봅니까 이거? 쭉 예상 배당표 가서 보면 바로 나오죠. 그죠? 쭉 가서 보면은 7,500 갖고 있는 임차 보증금 여기 있네. 여기.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봤죠? 그죠? 7,000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10억이면은 2차입니다. 2차라서 받는데 이게 2차에 팔리느냐고 이게 다가구가 안 팔린다고 해요. 그럼 얘는 한 7억 된다. 7억. 7억 떨어지면 또 되느냐? 한번 봅시다. 7억 떨어지면은 되느냐? 그럼 예상배당표에서 여기서 또 바꾸면 됩니다. 여기 있죠? 자, 매각 예상가 설정 이거 바꾸면 됩니다. 이거 바꾸면 됩니다. 이거 바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07억 뻥뻥뻥뻥뻥뻥 바꾸기.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7천만 짜리가 받는다 못 받는다? 7,500짜리가 못 받죠? 600만 원 받죠? 알겠죠?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다면 2차는 받을 수 있는데 3차 된다고 보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입자들은 참 피곤하다. 피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받는데 7억에 또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거의 받기 힘들다. 내가 보니까 참 어렵다.